자, 이번 강의는 이제 진공중의 정전계에서 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는 Electrical Potential Energy,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그 얘기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도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점, 대지죠. 대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보통 0V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이 되는 점에서부터 전위차가 5V다. 그럴 때 또 어떤 녀석은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3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녀석이 얘와의 전기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기적으로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를 표시해 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에 그러면 전위차라고 하고, 그것은 바로 이 둘 사이의 전위의 차를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전위가 같은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전위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등전위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위가 같은 점을 우리가 연결해서 형성된 면을 우리가 등전위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전화 같은 경우에는 등전위면은 구도체란 얘기죠. 자, 이런 점전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에서부터 뭐 전기력선도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전위가 같은 면들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건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얘는 구도체 모양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같은 면, 같은 전위를 갖는 면을 쭉 이어보면 이런 구도체 모양을 갖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Q쿨롱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런 전기력선이 쭉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전위가 같은 면들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거의 원처럼 보이지만 이제 공간적으로 얘는 구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등전이면은 폐곡선이란 얘기죠. 폐곡면이라고 해도 되고요. 바로 닫혀 있는 모양이란 얘기죠. 어디에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점이 없다는 얘기죠. 닫혀 있는 그런 곡선 모양이면서 상호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상호 교차하지 않죠. 등전이면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지. 이렇게 교차점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기전력선과 상호 수직으로, 자, 요 기전력선 이런 것들과는 이제 수직으로 얘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등전위면은. 그렇죠? 그리고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고 도체 내부에서의 전개는 없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 표면은 등전위면이고 사실상 전하가 도체 표면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할 것인지 보면요, 자, 여기에 플러스 Q 쿨롱짜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전기력선이 발생이 되고 사실 무한한 곳까지 가겠죠. 그럴 때 이 녀석에 무한대에 있는 어떤 단위 전하, 요 녀석까지, 요 녀석이 받게 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0V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 녀석으로부터 받게 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치, 영향을 받지 않는 0V다 이렇게 정의하고, 자, 이 녀석을 뭐 할 거냐면요, 자, 이게 단위 점전하니까 1쿨롱이죠 1쿨롱. 그럼 원칙적으로는 지금 영향을 안 받고 있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이게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둘은 이렇게 청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쪽 방향으로 끌어오려면 뭔가 에너지를 가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끌어왔어요. 뭔가에서 잡아당겨야 돼. 그치?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쵸? 이곳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점까지, 이 P점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1의 양을 우리가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로부터 무한히 먼 점에서부터 단위 점전화 1쿨롱이야 1쿨롱. 1쿨롱을 기준으로 이 녀석을 한번 끌어당겨보자 그 얘기죠. 그럴 때 필요한 1을 우리가 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보고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자, 1은 뭡니까?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W는 QV였죠. QV. 기억을 해야 돼. W는 QV. 자, 이거 나오게 된 배경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P가 전력이죠. 전력은 V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력량은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력량 자체가 바로 한 일이고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우리는
여기 Q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양을 우리가 전류 이렇게 정의해요. 뒤에 또 나오지만 뭐 알고 계신 분 있죠. 회로 이론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Q는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호 요거 대신에 Q를 써도 된다 그 얘기죠. Q. 그래서 W는 QV다. W는 V에다가 Q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죠. 자, 이걸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이 녀석을 지금 사실상 이제 V는 우리가 V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Q가 나누기로 가서 그쵸? V는 Q분의 W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위 점전하를 가지고 우리가 땡기는 거죠. 그치? 얘가 단위 점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Q가 1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여기도 또 W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뭡니까? 거리를 곱한 것이 또 1이죠. 그치? 그래서 W는 FL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도 뭐 1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적분기호를 한번 쓰게 되면요. V는 일단 W가 되고요. W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FA 요 녀석을 인테그랄 지금 거리에 관해서 적분하니까 여기 인테그랄 FDL이다.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리고 무한대에서 R이 되는 곳까지 얘를 L을 적분 끌어오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전기의 반대 방향으로 얘를 끌어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또 우리는 뭡니까? 또 F는 Q2였죠. Q2. 그래서 이 F 대신에 Q2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단위 점전하 얘가 1쿨롱짜리를 쓰기 때문에 여기 Q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결국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그쵸? 얘가 1이 되니까 요 식이 그대로 오게 되고 또 여러분 알죠? 우리 정적분해에서 여기 마이너스는 이 아래끝 윗끝을 자리를 뒤바꿔 주면서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 버리죠. 그치? 알지? 이렇게 적분이 되고요. 또 2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기억나죠? 요 녀석 Q가 여기에 들어있던 거야. 그쵸? 이 녀석들은 지금 단위 점전하기 때문에 1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정적분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적분 상수가 R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요거 입실론까지는 상수가 돼버리고 요 녀석 우리가 인테그랄 R 제곱분의 1 dr만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물론 이제 적분 상수는 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R분의 2를 미분한 것이 미분해볼까요? 네,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얘는 R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그치? 요 마이너스 1이 점프하면서 플러스가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빼주니까 R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R제곱분의 1 이렇게 미분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적분은 역연산이죠. 요 녀석을 적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와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정적분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즉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이렇게 한다면 이 녀석은 여기가 무한대하고 R이 오게 되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면 여기 무한대 대입하면 0이죠. 0 마이너스 또 R 대입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R분의 1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요건 앞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정적분한 값이 R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4파이 입실론분의 Q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R제곱분의 2를 정적분한 것이 바로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바로 전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한번 전위 V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봤는데요. 이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 한번 이해하면 넘어가 줘도 돼요. 아, 여기 P점까지 가져오는데 걸리는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구나. 오,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우리가 자 전개가 뭐였습니까? 전개가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였죠. 그치? 아, 여기에서 R이 하나 없어지니까 전위가 되네. 그렇죠? 오호, 그러면 또 F는 뭐였습니까?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
여기가 R제곱분의 Q1, Q2 그랬었죠. Q1, Q2 그래서 여기에서 Q 하나가 없어지면 전개가 되고요. 전개에서 R이 하나 없어지면 전위가 된다. 요 녀석을 기억을 해야 돼. 자, 지우고 이제 전위. 요 녀석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 48 입실론 제로 분의 1이 바로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니까 역시 R분의 Q다. 요것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V는 뭐였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분의 Q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개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얘가 Q였기 때문에 요 전개가 전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양변에 곱하기 R을 한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R이 이렇게 하나 없어지면서 전개 얘와 같아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V는 전개에다가 R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거기에 R이 하나 붙여지면 역으로 이번에는 R이 붙여지면 R제곱일 때 전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Q가 하나 더 붙으면 두 전하 사이에 우리가 힘이 바로 이거였죠. 쿨롱의 힘. 얘는 전개, 얘가 전위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Q 하나가 없어지면 즉 얘가 1이 된 거죠. 1이 된 거고 그때는 굳이 둘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Q를 쓰게 된 거고요. 즉 Q가 하나 없어지면 전개가 되고 R이 하나 없어지면 V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요거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위차로 가보면 여기 Q콜롱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여기 R만큼 떨어진 RA만큼 떨어진 점에 이쪽에 A라고 하는 전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B 떨어진 RB만큼 떨어진 곳에 이때의 전위를 만약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 둘 사이의 전위 뭡니까? 이 둘 사이의 전위는 앞에 봤던 대로 전위 차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둘 사이의 전위가 구해지니까 그때 우리가 둘 사이의 전위를 AB 사이의 전위다. 그래서 VAB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에서의 전위 요 둘 사이의 전위와 요 둘 사이의 전위를 빼보면 바로 그 녀석이 전위차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위차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 A에서의 전위차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4파이 입실론 R분의 Q. 근데 여기에서는 이 거리를 RA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마찬가지 여기 B에서의 전위차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B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B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공통인수 뭐 있습니까?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도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으니까 이걸 공통인수로 묶어내버리면 여기선 RA분의 1과 여기는 마이너스 RB분의 1이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RA, RB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위를 구할 수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전위차는 결국은 빼면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쿨롱의 힘이 뭐였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이랬었고요. 그때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얘는 R제곱분의 Q였던 거죠. 왜냐면 요걸 1로 봤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둘이 1, 2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Q라고 쓴 거고 그때의 이제 전위는 어떻게 되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얘는 R분의 Q가 되는 거죠. 여기는 Q가 하나 없어지고 여기는 R이 하나 없어지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전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전위와 전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